자, 일단 그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중요하죠. 얘는 항상 뭐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돈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 돈 빌려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는데 그 뒷말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타인 돈만 들으면서 전부 다 지렛대입니다. 그래 아시면서 그 지렛대에 대한 종류 크게 3개 있다고 그죠? 정도 있고 부도 있고 영도 있죠. 정은 가장 중요한 게 지분수익이 중요한, 지분수익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하실 때 항상 정이든 부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저당 수익과 총 자본 수익과 그다음에 지분 수익을 써놓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정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부란 건 뭐 있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지분 수익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영이랑 항상 모든 수익이 똑같은 거죠. 이런 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투자 위험.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위험이란 건 절대 뭐 있습니까? 내가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위험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예상된 수익과 예상된 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지 나머지 내용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위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유형이 있죠, 그죠? 위험에 대한 유형은 크게 꽤 있지만 그 중에 얘는 가장 중요한 건 원인 자체 곧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정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목 자체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 설명하면 뒤에 항상 똑같은 글자가 들어온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시장 위험은 사업 들어올 것이고 법률상 위험은 법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비용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예외가 한 3개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동성 위험, 금융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운영 위험 4개는 좀 따라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수익률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가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 2개 있죠?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예상된다, 기대 수익. 투자자가 바란다, 요구 수익. 요구 수익 항상 기본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무위험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 있죠? 위험 할증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혹시 요구 수익이라는 개념을 묻거든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최소한 바랄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누가 더 커야 하면 투자합니까? 기대가 더 커야 되죠. 자, 가치는 보니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시장 가치와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주관적 가치이면서 최대한 가치가 뭐냐고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가 더 클 때 투자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 평균 분산 원리에 대한 기본 체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평균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대 수익입니다. 왜냐면 항상 우리 평균은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가중, 기대 수익은 가중 평균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같은 말이 기대 수익이고 분산이 뭐죠? 그러니까 이 개념 아셔야 돼. 가끔 시험 내니까 평균 분산 원리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선택한 이 말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 지금 쓰고 있는 포트는 제일 중요한 말이 2개예요. 왜 할 것인가, 목적. 2번째,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것인가, 이게 뭐죠? 상관계수죠. 그래서 목적이 뭘 목적이에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어떤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제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위험을 갖다 어떻게 할 목적이라고?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인데? 그죠? 비체계주 위험요. 결국은 요거 제거할 목적인데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것인가 따져보는 게 상관계수이더라. 지금 쓰고 있는 상관계수는 그 값이 항상 원래 계수는 0과 1 사이입니다.
1인데 이게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마이너스 1 될 수 있죠. 어쨌든 위험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관계수 값이 낮을 때 훨씬 더 많이 위험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거예요. 왜 하느냐?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떨 때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냐? 비체계다.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위험 제거할 목적이 묻거든. 상관계수가 낮은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게.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뭐 있습니까? 비체계 반대 체계 있네.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 체계는 피할 수 없는 거. 비체계는 각 개별 부동산에 오는 위험이고, 체계는 시장에서 오는 위험이고, 그죠? 요거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체계는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비체계 제거하는 방식이 뭐냐?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 가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어쨌든 1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큰데, 요 같은 방향을 클 것인가 반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의 변화가 있죠. 플러스 1은 반드시 이건 같은 방향, 동일 방향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는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했을 때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하지만 밑에 있는 얘는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해 보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업수지 계산표 했습니까? 영업수지 계산? 안 했습니까? 요거까지 했습니까?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영업수지 계산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이런 거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수익은 총 수익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반대급부 순수익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부동산을 보니까 자 제일 먼저 취득 사가지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5년 후에 그다음 뭐 하죠? 처분하죠. 이 취득은 결국은 내가 돈이 투입된 거 비용 아닙니까? 투자 금액? 어쨌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과 처분에 나온 수익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운영과 처분에서 나온 수익과 그다음에 최초 샀던 금액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겠다, 그죠? 그럼 각각마다 운영 또는 영업에서 나왔던 수익이 있을 것이고 처분에 나온 수익이 있습니다. 요 계산 때 어떤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같은 말이 영업이죠. 영업을 함에 따라서 나오는 수입과 지출, 수지인데 이걸 다른 말로 순수익, 영업의 순수익을 계산해 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시분이 나오는 수익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통 뭐라는 다른 말로 지분복귀액 계산. 지분복귀액. 이 말이 이해될 것 같아요. 영업을 하면서 순수익 계산, 이건 이해될 것 같은데 왜 하필 항상 처분시 쓰는 용어가 처분수지 계산이 아니라 지분복귀액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 한번 봐보자고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총 투자 금액이 있죠. 근데 항상 뭐 이 속에 내 돈과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자고. 우리 처분시 보니까 관심 있는 건 총 투자에 대해서 나는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돈 갚고 내 돈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처분시는. 분명히 집을 마지막 팔 때는 뭐 있습니까? 남돈 싹 정리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남는 돈, 내 돈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수익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분을 갖다 이게 뭐예요? 지분을 갖다가 나중에 원상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파니까. 이런 걸 다른 말 지분 복귀액이라는 용어 쓴다 쓸 때. 자, 일단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계산 이 매년 있죠. 이걸 알고 있을 때 최소한 2문제를 풀게 해준다고. 작년 여기서 보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3문제 풀게 해줬었는데 그만큼 여기 있는 영업수지 계산표 중요하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게 완벽히 내 걸 되면요. 그 다음 가서 이거 알고 쉽게 이건 자동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업수지 계산표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이 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넘어가서 보니까 책이 자 순서 약간 달라지는데 317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현금 흐름 측정 방식이 있죠. 그죠? 그중에 1번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 표 있지. 이 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까 설명해서 이건 매년 이걸 알고 있어야만 두 문제 풀게 해주니까. 자, 일단 그 표는 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른 건 지금은 넘어가도 크게 하자 없겠습니다. 자, 해보자, 이제. 일단 우리 중요한 건 순수익 구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순수익은 항상 뭐 있습니까? 총수익에 뭘 빼줍니까? 총비용을 빼야만 순수익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굳이 뭐 이해해서 뭐 기억하려 생각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100%. 자, 100%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꼭 암기하시는데, 자, 요걸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여기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능, 조수덕, 유효 조수덕, 그 다음에 순영업수덕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반대 것부는 뭐인가 하면 비용. 자, 비용도 이렇게 암기합니다. 공, 경, 부세. 자, 원래 이런 거예요. 가에다 공을 빼면요, 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에다 경을 빼면요, 순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전과 후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말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요. 여기 가능 조소득이요. 앞으로 있죠. 요거 아셔야 돼요. 조란 말과 총은 같은 말이고 소득이란 말과 수익은 같은 용어 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가능 총소득이라 써도 하자 없다는 거예요. 또는 가능 총수익이라는 말 써도 하자 없습니다. 더 오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말이거든요. 가능은 다른 말로 이론상이요. 이론상. 이론상에 가능한 총소득 이 말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까? 평당 월세가 평당 임대료가 보니까 10만 원인데 총 100평 갖고 있더라. 그 월세 얼마요? 1000 되겠죠? 그죠? 이런 게 다른 말로 가능 조수된다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건물이든지 반드시 공실은 발생할 것이고 또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불량부채 이렇게 쓴다고요. 사실 2D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면 예상치 못한 소득. 이런 걸 다루면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자판기 수입, 주차료 같은 게 이런 겁니다. 혹자는 이 말 가지고 다른 말로 영업 외 수입이란 말을 쓴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요. 실제란 말 똑같은 말이 뭐냐? 유효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총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유효 조수득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총수익.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뺀다. 총비용 같은 말은 뭐냐? 이 건물 운영하면서 투입된 비용이 있죠? 뭐 직원들 월급 같은 거, 하자 보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경비인데 얘는 단지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경비니까 영업 경비란 말 쓴답니다. 그래서 총수익에 총비용을 빼면 순수익, 여러분 알고 있는 순수익이 있어요. 순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얘도 영업을 하면서 나온 수익이죠. 그런 다음에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타인의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든요. 그러면 매기마다 은행에 갚는 게 있죠. 이런 걸 말하냐? 부채 서비스.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죠. 뭐 전에 설명했지만 투자란 거는 학자마다 똑같은 용어이지만 쓰고 있는 용어 다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냐? 원래는 우리 은행에 갚을 때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죠? 요걸 같이 묶어서 뭐라는지 압니까? 원리금. 이렇게 쓴다고.
상환액입니다. 자, 같은 말이 뭐냐? 연부 또는 월부 상환액. 같은 말이 뭐냐? 저당 지불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 서비스의 같은 말 원리금 상환액, 연부 월부 상환액 또는 뭐 있습니까? 저당 지불액 다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요, 여기 세금전이에요. 전에 있는 현금 수지. 그리고 현금 수지 같은 말이 순수익. 그러니까 세금 전 순수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세금인데 어떤 세금은 소득세. 같은 말 법인세요. 그럼 절대 소득세란 말과 재산세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란 말과 다르게 소득세. 소득세는 단지 뭐예요? 이 건물을 이용해서 나왔던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에다가 세금 빼주면 결국은 세금 후에 있는 순수익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쓴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요 공식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기억을. 그 다음에 다음에 가면 제가 있죠. 요 소득세 계산 방식이 있어요. 요거 공식 다 하세요. 사실은. 자, 소득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단 얘도 앞말만 따서 그냥 암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먹는 거 2개는 빼준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값이 나오면요. 여기다 뭐 있습니까? 세율을 곱해준다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논리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수는 뭐냐?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대는 대손충당금이고요. 이는 이자 지급액이고요. 그 다음에 감은 감가상각비가 된답니다. 자, 이거 묻지 말고 암기하셔. 그게 진짜 편합니다. 괜히 이게 왜 그러냐 생각 보다 머리 아파진다고. 근데 사실은요, 이걸 설명을 대충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이런 거 아닙니까? 총수익, 우리 여기에 총수익이지. 그죠?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빼주면 순수익이 나와, 순수익이. 순수익이 일반적 순수익이 있고, 세금 전 순수익, 세금 후 순수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순수로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순수익도 일반적인 순수익이 더 중요하겠지. 그 다음 나올 게 세금 전, 마지막에 세금 후 들어있죠? 그 순수는 뭐 크게 어떤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풀어보시면서, 그러면 문제집 한 2개 정도만 풀어줄게요. 자, 319페이지. 기본서 319페이지.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 작년에. 319페이지. 작년 나왔던 문제인데요. 1번, 가능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해주면 나오겠다. 그죠? 2번 가볼까요? 유효조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선실 상대 및 불량부채. 이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다. 요거 묻는 거죠? 요 놈은 여기에다가 요걸 빼주고 이걸 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수익에, 즉 총소득의 각종 영업외 수익. 자,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구할 때 여기에다가 영업 경비를 빼주는 거지. 영업외 소득은 뭐냐 이거. 이거라고. 그게 아니라 영업 경비를 뭐 있습니까? 예. 차감한 소득으로
부동산 우원형을 통해서 순수하게 기술되는 영업소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 있습니까?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한다. 요거 묻는 거죠. 요 놈은 여기다 요걸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후 현금은 뭐 있습니까? 예, 세전 현금 흐름에서 뭘 빼준 거죠?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거다. 뭐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계산 문제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시요. 우리 문제집. 자, 문제 47페이지. 예, 그와 같은 표가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답을 알려 생각하지 말고 단지 이렇게 패턴 나오더라. 결론. 무조건 이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렇냐 생각하지 마. 그냥 암기해.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갈 건가 하면 이제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로 할 거예요. 책은 305페이지. 아마 이건 요약집 보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집 보니까 37페이지. 자, 이 말 뜻이 이거요. 현재 있는 1억과 1년 후에 1억은 화폐 가치 같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겠죠? 다르면 그걸 갖다 같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같게 만들까 하는 이제 따져보는 게 곧 이게 화폐 시장 가치인데. 자, 일단 여기 다시 이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현재 값이고 1년 후의 값이에요. 내가 현재 은행에 10억이란 돈을 저축할 거예요. 이때 금리가 10%일 때 있죠. 1년 후에 내 손에 쥐면 얼마 정도 내 손에 질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 이게 목적은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입니까?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미래 가치 계산해서 미래 가치. 자, 그럼 일단 요거 10억을 갖다가 저축했을 때 이자가 10%면 1년 후에 내 손에 지는 건 얼마 됩니까? 11억 되죠. 11억. 이 말은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11억은 화폐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 거꾸로 1년 후에 11억이 현재 이자 10%일 때 현재 얼마 가치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건 궁극적 목적, 현재에서 파악할 목적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현재 가치 계산을 쓴다고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보통 줄여서 현가라고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때 이걸 산출해진 값이 있어. 우리 한번 거기 잠시만요. 자, 우리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떤 표가 있죠, 표. 요 값이, 보세요. 요 값이 얼마 될까? 그 값을 산출한 저기 값이 있어. 그게 뭐냐? 다른 말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어떤 책 보면 이렇게 써놨죠?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를 써놨어요. 거기 있는 그 값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다시요. 자, 우리 그 표 보니까요. 맨 위에 미래 가치를 구해주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일시불 내가계수. 두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 세 번째, 감채금이 있어요. 이 감채금이죠. 그 다음에 이 현재 가치 구해주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 참고로 그 안에 있는 계산 공식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끔 강의는 우리 그 계산 공식 자꾸 설명하던데 글쎄 그 계산 공식까지 시험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있죠. 우리 맨 밑에 적용표가 다 있습니다. 이 표가 있죠. 이자가 0.0001%부터 있죠.
9,990%까지 다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공식은 아예 기억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지금 기억 못 합니다. 옛날 석사과정 때 이걸 한번 도출해 봤었는데 지금 기억 못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밑에 표가 다 있는데 뭐. 단지 이러한 내용이 나면 어디에 접목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마시면 돼.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글자가 재밌는 게 일시불 현가 계수가 있고 일시불 무슨 계수? 내가 계수가 있고 또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고 현가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가 있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현가 내가를 빼버리면요. 결국은 일시불 조건, 연금 조건, 그 다음에 저당 또는 감채기금 조건이 있어요. 그럼 논리가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현가 내가는 차후 문제 항상 나오거든. 앞에 있는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고 마지막 묻는 게 미래같이 물으면 내가이고 현재같이 물으면 현가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 자,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전에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자율 같은 말이 뭐라고요? 수익률 같은 말이 뭐요? 할인율, 또 할정률, 또 환원율 이 말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이따 보니까 내가 은행 돈 빌렸죠. 빌려서 돈을 갚는다 했을 때 쓰는 게 뭐죠? 이자지. 자, 저축했었죠? 했을 때 주는 게 뭐 있어요? 이자입니까? 또 I가 이자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금액을 저축하면 1년 후에 가면 금액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현재 10억이 1년 후에 가면 금액이 더 커져, 작아져? 작아져? 커지는 거지. 10억을 저축하면 11억까지 갔지. 더 커지지. 크게 만드는 율에서 이걸 다른 말로 이때는 할정률 씁니다. 네? 다시. 자, 1년에 11억을 현재 가치를 끌고 오면 이 금액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게 만드는 율에서 우리에게 할인율에서 할인율.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보는 시간에 따라 그 용어 달라질 뿐이지 엎어치는 매체는 똑같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전부 나오면 이거 전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지금 논리가 중요한데 절대 다시 말씀드려 이건 암기를 계산 문제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중요한 이렇게 설명된 게 말뜻이 뭐니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자고. 5년 후가 있어요. 내가 현재 10억을 저축합니다. 해서 이자가 있는데 5년 후에 찾고자 한다. 얼마 될 것인가? 이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일시불 내가요. 자, 다시 5년 후에 보니까 10억이 현재 얼마 가치가 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 일시불 현가랍니다. 자, 우리 가끔 이제 마트 가면 우리 물건 사고 그다음에 계산할 때 카드 뭐 있습니까? 일시불 할래? 할발 없는 거죠. 그 일시불 말 뜻이 뭐예요? 한 번에 내는 거지. 같은 거요. 한 번에 금액이 그대로 이동되는 게 일시불이야. 한 번에. 자, 두 번째 연금. 연금이란 말은 왠지 정년 퇴임한 분들이 뭐 있습니까? 받는 연금인데 이때 받을 연금이 매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매기마다. 그럼 이 말이 결국은 1, 2, 3, 4, 5년 동안에 매년마다 1억씩 저축해서 5년 후에 찾는다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연금 내가요.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5년 동안 매년마다 1억씩 받을 돈을 매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일시불로 몽땅 받아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게 뭐냐? 연금 현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금이란 말은 항상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은 알고 있는 거야. 매년 금액을 알고 있는데 다만 총 금액을 모르는 게 뭐냐고 이게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일시불은 한 번에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한 번 금액이라고.
자,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저당이란 말 뜻이 긁으면 은행에 저당자 무슨 뭐 할 목적이에요? 대출받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현재 보니까 10억이란 돈을 빌렸어. 그런 다음에 은행에 돈을 갚겠다죠. 갚는데 5년 동안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뭐냐고 이게 저당상수예요. 자, 우리 가끔 이 말 쓰죠.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거 이런 말 가끔 쓴다죠. 같은 거예요. 10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은행에 얼마 저축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감채기금이랍니다. 결국은 감채이든 저당이든 이 말이죠. 총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년마다 얼마씩 쪼개어질 것인가 쪼개어지는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저당 또는 감채라고. 자, 다시 할게. 한 번에 금액이 이동된다. 이게 일시불이야. 그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연금이란 것은 매년 금액은 알고 있어요. 매년 금액을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총 금액을 모른다고 연금이라고. 저당 또는 감채기금은요. 총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기 쪼개질 금액을 알고자 않는 이게 저당 또는 감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마시면 돼요. 그죠? 궁극적 목적이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은 현가.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은 뭐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제가 만들어 볼게.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요. 문제 1번. 현재 1억을 저축해서 8년 후에 찾고자 한다. 얼마 될 것인가. 문제 2번. 매년 1억씩 저축해서 1억씩 받을 돈을 1억씩 10년간 할까? 10년간 받을 돈을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 될 것인가? 문제 3번.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 뭐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이건 절대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특정한 글자가 나오면 뭐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들 이 그림 그리죠. 이게 제일 빨라. 이 그림만 그리면 답이 탁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자, 따라가죠. 현재 1억. 몇 년? 8년 후의 금액이지. 그건 딱 한 번 금액이잖아. 한 번의 금액이다. 일시불. 언제 파악할 목적이지? 그럼 내가 쓴다고. 다시. 자, 매년 1억씩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을 일시를 받는 거지. 따라서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일시불 벌써 이건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이거든. 일시불 현가 계수 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금액을 알 목적이다. 이거죠? 따라서 총 금액을 알고 있으면 이건 저당 또는 감채기금인데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감채기금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거기 37편 맨 밑에 표 있지? 이 표가 주어지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봐볼래요? 여보세요? 자, 일시불 내가 이거 몇 년이에요? 8년인데 내가 얼마 불입했지? 1억이지. 일시불 내가 세서가 봐. 8년. 8년이 없어요. 없습니까? 9년 하자고. 9년 하자고. 자, 얼마나 했습니까? 2.4. 일시불 내가 9년 2.35? 네.
그럼 9년 후에 내 손에 지른 금액이 2억 3,500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얘네 해볼까요? 두 번째, 영검 현가이 10년짜리지? 네. 1억씩 들어갔죠? 네. 영검 현가 10년 가보세요. 6.14. 6.14요? 자, 6.14에다가 1억 곱하면 6억 1,400 되지. 이거 시험 낸다, 문제에서. 얘도 감채기금 10년이지? 네. 10억 들어갔죠? 감채기금 10년 0.06이지. 아, 네, 0.6. 따라서 이건 6천만 원씩 뭐 있습니까? 저축하면 10년 후에 10억을 내 손에 질 수가 있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표를 만드는 이 방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다른 건 제가 싹 버리겠는데요. 딱 한 개의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일시불 현가 계수 공식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요거만큼은. 얘는 실제 이 공식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공식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1 플러스 i의 n성분의 1 쓴답니다. i란 건 할인율, 이자율이고 n은 기간 또는 연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역수관계, 역수가 뭔지 알죠? 물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2의 역수는 뭐예요? 2분의 1이지? 네. 그죠? 원래 2란 1분의 2 아닙니까? 네. 뒤집는 게 결국 이게 역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일시불 현가 역수는 누구냐입니까? 일시불 내가야. 그래서 요걸 뒤집으면 되는 거면 이 공식이 1 플러스 i의 n승 된다고. 역수는 반대야. 그런데 이건 시험 잘 안 나와. 문제는 얘가 쉽네, 얘가. 자, 영검의 현가에 대한 역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절대 영검 현가 역수는 얘가 아니야. 네. 내 거 아니라고. 자, 논리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들어보세요. 영검 현가는 현재 있는 금액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반대말 현재 금액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자, 연금 현가는 매년 금액 알고 있거든. 네. 그 반대말은 매년 금액 모른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금 현가의 역수는 반드시 저장상수지 연금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거꾸로 자, 연금 내가 역수는 마찬가지요. 얘 역수는 감채기금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왜? 연금 내가는 미래에 있는 금액 모른다. 반대말 미래 금액 알고 있는 거예요. 매년 금액 알고 있는데 감채는 매년 금액 모르거든요. 항상 그래서 연금 내가 역수는 감채기금인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일단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딱히 이게 시험 나올 거는 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 문제 한 2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46페이지 문제 갑니다. 46페이지. 자, 4절. 자, 단하지 않습니다. 4절에 1번. 1번에 1번과 2번, 1, 2, 3번, 3번까지 풀면 되겠네. 자, 1번 보니까 미래가치 계수 역수는 현재가치죠?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역수가 뭐예요? 감채기금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감채기금은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 사용할 금액. 미래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필요할까 묻는 거지. 그죠? 자, 다시. 문제 2번에, 자, 2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5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불 미래가치를 사용하면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이거거든요. 현재 얼마요? 5억. 자, 현재 5억이 매년 얼마씩? 이 말이 이자가 5%인데 몇 년 후에? 10년 후의 금액을 알 수 있다. 중간에 뭐 들어간 금액이 있어? 딱 한 번 금액이지. 한 번의 금액이다. 일시불. 미래 금액이다. 내가.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문제 풀 때 내가 현가는 마지막 푸셔야 돼.
앞에 있는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도 같은 건데 퇴임을 한 분이 매월 연금 혜택을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될 금액이죠. 우리 항상 이 연금은요, 매년 갚는 금액 같은 거예요. 매년 받는 금액 같다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 연금이 있어.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일정 기간 적립한다 했잖아. 그래서 5년 동안 적립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될 것이 물었죠. 그죠?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이고. 미래 금액 알 목적이다, 4가지. 이렇게 자 번역하셔야 됩니다, 풀 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요. 2번에 4번. 10년 후에 1억이 될 거라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 이 말 아닙니까? 10년 후에 1억이 될 걸, 현재를 끌고 왔지. 그죠? 딱 한 번의 금액이다, 일시불.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이다, 현가. 그래서 일시불 현가 계수를 쓴다, 이 말 뜻이에요. 됐죠? 5번 보니까요, 연금의 미래 가치, 내가 계수 역수는 뭐요? 감채기금. 이런 게 과거에 기출된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면 싹 버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할 건 뭔가 하면 미래에 있는 금액 파악할 목적은 내가고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은 현가인데 그 다음 중간에 제목이 중요하죠. 한 번의 금액이 이동된다. 일시불. 총 금액을 알게 해서 즉 다른 말로 매년 금액 알고 있지만 총 금액 모른다. 이게 연금이고 총 금액 알고 있지만 매기 또는 매월 금액을 알고자 하는 이게 다른 말로 감채 또는 저당 상수이다. 이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게 뭐 있냐. 조금 머리 아프겠지만, 책은 322페이지요. 투자 분석 기법. 강의노트 38페이지. 얘는요,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 가서. 조금 고민되는 거예요. 자, 그중에 특히 우리 작년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39페이지입니까? 그 비율 분석, 부채 감당률 있죠?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문제 3개 냈다고.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진짜. 앞으로 그렇게 낼 리는 없지만, 저 부채 감당률에 대한 기본 개념 좀 아셔야 돼요. 어쨌든, 저기 중요한 건, 거기 투자 분석 기법이 거의 2개 있어요. 1번처럼 투자 분석 기법에서 보니까 2번 할인 현금식 분석이 있죠. 요거하고 우측에 뭐 있습니까? 보니까 3번과 4번 39페이지 어린 셈법과 비율 분석 이거 둘 다 묶어서 뭘 하는지 압니까? 비할인 현금식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할인 현금식 분석 반대가 비할인 현금식 분석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 다시.